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를 발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신장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10년 3개월 만에 가장 성장률이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 민간 소비가 좀 안 좋죠. 거기다가 투자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아파트 건설 잘 안 하고 있고요. 토목공사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0.1% 감소를 했고요. 특히 설비 투자 상당히 좀 심각하죠. 무려 10.8%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98년도에 이후로 가장 많이, 즉 거의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것 때문인지 몰라도 국책연구기관이죠. KDI에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부 기조에는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 배경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와 수출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소비도 추세적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외에 유수한 경제 그 분석 기관들도 잇따라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주변 관련 경제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외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수출 수입을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본인들은 수출을 많이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간재인 반도체라든가 설비류 이런 부분들을 한국과 일본에서 수출을 많이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리고요, 미국이 중국에다가 미국산 반도체를 많이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에 수출하는 그 반도체 비중이 거의 우리 수출 비중이 30%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걸로 그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어느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요, 그 상대 나라가 미국의 GDP, 즉 미국 GDP 60%를 육박하게 되면 언제든지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그럴 태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전달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0.6%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달에 비해서 0.2%포인트 정도 올라간 수치인데요. 여전히 1%를 밑돌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은행에서는요, 2%를 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2% 정도면은 우리나라 잠재 경제 성장률 정도로 되겠다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이 배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위축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소폭 개선됐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소비자 심리지수를 측정하는 그 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폐업을 이런 아니면 무직자 이런 분들에게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어쩌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41억 달러가 흑자가 났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87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나서 다행히 외환보유고는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4,052억 달러로 상당히 그 많은 그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말처럼 외환위기는 당분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주가 지수입니다. 제가 6가지 주요 지표를 보고 있는데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지수는 여전히 좋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2.56%와 4.74% 각각 올랐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0.4% 정도 소폭 내렸고 홍콩 항생은 2.23%로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예금 금리도 중요하지만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이 됩니다. 자, 이 금리가
4월 평균입니다. 1.736%라는 것이죠. 그 전달에 비해서 0.05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끌어다 쓸 주체가 많이 없죠. 또 가계부채도 억눌러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권에서는 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은행권 채무금리가 2.1%고요. 상호저축은행 쪽에서는 2.73%입니다. 따라서 많이 오르지 않고 또는 동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죠.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으로 2.02%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94%입니다. 이 정도면 신용이 양호한 대출 받는 차주분들은 한 3%가 안 되는 정도로 대출을 일으켜서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효용 가치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4월 평균이 1143원 7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그 전달에 비해서 10원 24전이 올랐는데 0.9%가 올라간 거죠.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증가율이 6.2%로 여전히 시중에 통화량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강보합세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죠. 배럴당 70.14달러.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월 평균 기준으로 3.51달러가 올라갔고요. 국제금시세는 온스당 1285달러입니다. 따라서 13.33달러가 내려간 역시 석유라든가 금시세도 좀 안정권에 있어 보입니다. 자, 부동산은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하향 추세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소폭 하락세입니다.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한번 오르면 많이 올랐다가 그리고 살짝 내렸다가 다시 또 숨고리 가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폭 하락세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폭 하락세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오를 때는 좀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소폭 하락세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권, 수도권의 우상향하는 그런 부동산 시세 흐름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